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토익 파트 7 리딩 스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3중 지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잘 듣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요소만 잘 챙겨가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존중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살리세요. 자, 그 가운데 제 강의를 듣고요.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 걸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지문은요. 해커스 1200제 교재에 있는 3중 지문입니다. 혹시라도 먼저 읽고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싶으신 분들, 지문을 읽고 내가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화면 이대로 고정하신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메일 2개 하고요. 광고가 결합된 3중 지문이에요. 지문을 결합한 이유가 뭐죠?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2중이나 3중 지문 볼 때는요. 각각의 지문이 어떻게 서로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연관성 속에서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저는 항상 실제 시험장 가면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ETS 출제자도 이 지문을 구했을 때 먼저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뽑아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읽지도 않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읽고 연관성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넓은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정확하고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식 그대로 우리 학생분들께 본문을 먼저 읽고 문제 푸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요. 실제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제 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 풀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갖고 있는 장점 다 살리시고요. 자, 그 가운데 제 강의가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지문이 이메일인데요. 이메일 볼 때 기본은 수신자, 발신자, 날짜, 제목 확인이에요. 본문을 먼저 본다는 게 단순히 한국말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특히 이메일을 볼 때 가장 기본은 뭐다? 수신자, 발신자, 날짜, 제목 확인이 기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도 좀 봐주세요. 주소가 똑같죠. fizzlespark.co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소가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조직에 혹은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지문은 내용 전개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수신자가 모든 마케팅 부서의 직원들이고요. 발신자는 한 개인입니다. 이리나 소콜로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시고요. 지금 수신자는 몇 인칭 대명사로 재표현될 수 있죠. 보통 2인칭 대명사 U로 재표현하죠. 발신자는 1인칭 I로 재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서신 형태 지문에서 우리 서신 형태 지문이라는 것은 이메일, 편지, 회람 같은 걸 말하죠. 수신자, 발신자 제외하고 혹시 본문을 읽을 때요. 제3자가 등장하죠. 그 3자는 반드시 미리 표시를 해두세요. 당사자 얘기하는 것도 바쁜데 굳이 제3자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그 3자가 지문 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신 형태 지문에서 제3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미리 표시해둔다. 단순히 한국말로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죠.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을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게 중요한 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지금 10년도 훨씬 넘게 시험이라는 시험은 죄다 보고 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많이 쌓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조언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계속 보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겪은 것만 가지고 강의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저도 힘있게 강의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날짜는 또 4월 4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요. Congratulations 나왔어요. 그럼 제목만 봐도요. 지문의 내용 자체가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까? 자, 그런 걸 본 상태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는 거죠.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모든 마케팅 부서의 직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읽어 나갈 거란 말이죠.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걸 잘 살펴보세요. 우리 슬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ello all. I want. I가 누구예요? I가 바로 발신자죠. I want thank everyone. 여기 everyone은 누구예요? 모든 마케팅 부서 직원들겠죠. For their hard work. 근데 그 hard work가 언제 했냐 봤더니요. 바로 지난달. 이번 달이 4월 달이니까 지난달은 언제죠? 바로 3월 달이겠죠. 요새는요. 이렇게 약간의 덧셈 뺄셈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요. 근데 이제 지난달 그 하드워크가 그렇죠? 뭐 되게 좋았나 보죠. 결과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Congratulations가 나오는 거죠. 그 내용 보니까 Finishing up our advertising campaign for the company's newly launched line of organic juices. 이름은 뭐래요? 제품명은 바로 Whole Renew. 자, 이게 바로 유기농 주스 제품명인 거죠. Whole Renew요. 근데 그 문장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바로 lunc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봐요. 이 lunch는요. 동사하고 명사가 다 되거든요. 겉모습은 똑같은데요. 근데 lunch는요. 동사건 명사건 그 안에 important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 학생들이 lunch가 시작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많이 암기하는데요. 이 lunch는 아무거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start something important. 뭔가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 같은 경우는 파트 7 지문을 읽다가요. lunch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요. 그 문장은 미리 살짝 표시해 놔요.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 언어 사용자 간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lunch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니까 유심히 살펴라 이렇게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첫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신제품이 출시가 된 거죠. 근데 그 제품의 이름은 뭐라고요? Whole Renew. 근데 그게 뭐였죠? 바로 유기농 주스. 그럼 이제 이 업체가 뭐 하는 업체일까요? 이 피즈 스파크라는 업체가 음료수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그런 업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The CEO has reviewed라고 나오죠. 여기 리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리뷰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보통 리뷰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evaluate이에요. 평가하다. 그래서 제 CEO가요. 평가했다. 뭘 평가했죠? The finalized ads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까지 된 완성된 광고를 평가했다. 그리고 엄청 기뻐했대요. pleased도 아니고 delighted. 자, 뭐에 대해서 기뻐했나 봤더니요. What we have put together.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So,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아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요. 이 마케팅 부서의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기분이 지금 되게 좋은 상태예요. 왜? 자기보다 더 높은 CEO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기분 나쁠 그렇죠? 부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제목에서도 우리가 congratulations 보셨지만요. 지문의 내용 자체는 어떻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As a reminder라고 나오네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 또 나왔습니다. 여기 물론 reminder는 명사죠. 근데 가장 기본은 뭐예요? 동사 remind가 있죠. 자, 우리 학생들 reminder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사건 명사건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동사 reminder는요. 그 안에 must의 개념이 있어요. must. 조동사 must 아시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가벼운 얘기할 때 reminder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as a remind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제가 우리 학생한테 강의할 때마다 영영사전 이용의 중요성을 계속 상기시키죠. 맞습니까?
예, 제가요. 그래서 I remind my student to use a dictionary. 왜냐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어휘 학습력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The advertisement will be posted. 어디에 게시가 될 거다? 우리 홈페이지에 as follows.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제 그래놓고 보니까 뭐가 나오죠? 바로 리스트가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 시험장 갔을 때 2중이나 3중 지문 풀 때요. 지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100% 최소 한 문제는 연계 문제의 소스로 이용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제가 살짝 지우고 나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이 리스트 보니까요. 5월, 6월, 7월에서 이렇게 월별로 어떤 것들이 혜택이 좀 주어지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파트 7 지문에서 지문 종류에 관계없이 뭔가 이 돈 관련 정보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5월 달을 보니까 어때요? 5월 달에는요. buy one, get one, free offer라고 나오죠. 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사면 한 개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건 그럼 실제로 뭐예요? 일종의 50% 할인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 신제품 나오니까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는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기존에 좋아하는 맛이 있는데 과연 이 신제품이 자기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 확신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뜻 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시하면 어때요? 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 새로운 것도 한번 먹어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보면요. 20% 오프 프로모션. 아, 이번에는 20% 할인해 주네요. 근데 5월 달이 더 크네요. 하나 사면 하나가 공짜니까 이건 일종의 50% 할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7월 달에 보니까요. 쿠폰이 나오나 보죠. 예, for $5 off a future purchase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의 사실상 모든 시험을 다 보고 있는 제가 이 성재쌤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데 2중과 3중 지문에 리스트가 있으면 최소 한 문제는 뭘로 쓴다? 연계 문제로 쓰여진다. 그럼 지금 봐요.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지금 5월, 6월, 7월 달에 어떤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이 혜택들 이 중에 뭔가 한 가지가 두 번째 지문 혹은 세 번째 지문 어딘가에 분명히 관련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야지 그 관련된 그 공통 소재를 이용해서 연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연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스가 전혀 없는데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2중, 3중 지문을 먼저 읽고 풀 때 각기 다른 2개 이상의 지문의 공통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왜냐면 출제자가 그것이 있어야지 그 2개를 연관지어서 연계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의 시선으로 지문을 보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읽고 한국말로 해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학생분들이 이걸 읽고 내용을 바탕으로 뭐한다? 내가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요한 게 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읽느냐에 따라서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왕 읽었으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Finally, I encourage you or 너희 모두에게 뭐한다? 투의하는 것을 장려한다. Sample the line using your employee discount. 아, 직원들은 조금 이 제품을 싸게 사서 먹어볼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직원 할인을 이용해서 제품을 갖다가 한번 좀 먹어보는 것을 장려한다. 사실 이제 직원들도 맛을 알아야지 어디 가서 홍보할 때 또 자신 있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고객들한테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Having tried the product a few times myself.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발신자, 이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도 우두머리도 몇 번 마셔본 거예요. 그렇죠? I can guarantee that they are incredibly tasty. 엄청 맛있다. 내가 그걸 보장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먼저 읽었을 때 이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내용을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걸 읽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요, 인간의 뇌는요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본문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눈으로 봤지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문제풀로 가면은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담아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내가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하니까 억지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덜 받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 방식을 지금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분들은 또 두 번째 지문을 가서 읽겠죠. 좀 키워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지문이 이제 광고 지문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뭐 하셔야 돼요? 파트 7은요, 파트 5와 다르죠. 파트 5는 앞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풀 때 아무 관계가 없지만 파트 7은 같은 지문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적층식으로 그렇게 지문의 내용을 통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지문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제목에 뭐가 나오죠? 피즈스파크 내셔널. 이건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신제품 이름 나오죠? 홀리뉴. 그러니까 이 광고도 바로 홀리뉴라는 그 제품에 관한 광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읽어가면서 공통 소재가 뭐가 있나 이런 걸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소재를 찾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플러스라는 부분인데요. All of these refreshing choices are two for the price of one. 그게 언제죠? 바로 this month요. 공통 소재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리스트에 5월달, 6월달, 7월달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공통 소재가 있어야지 그것을 연결해서 뭘 만든다? 연계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ETS 출제자한테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 위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고 두 번째 질문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this month라는 것을 보는 거, 이걸 발견해서 내용을 연관 짓는 것이 뭐 IQ 150이 돼야지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two for the price of one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5월 달에 하나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his month가 결국 몇 월 달? 5월 달이구나. 이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연계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다음 줄에 갑자기 the deals don't end there 이렇게 나오죠. 이 딜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 또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어떤 뜻이 있냐? 보통의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값을 제시해서 팔 때,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걸 우리가 보통 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언급된 거 있잖아요. 5월 달에만 하나의 값으로 하나를 더 얻어가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5월 달에만 한시적으로. 근데 그러한 어떤 특수한 거래가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더 있나 보죠. 그럼 지금 이것은 지금 광고니까 판매 촉진, 판촉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하나 살 돈으로 두 개가 생기는 거하고요. 근데 그것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또 있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Pick up whole renew at any Victoria Cafe location. 그게 언제죠? 바로 6월 10일. 특정한 날짜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날짜에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빅토리아 카페 로케이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요걸 갖다가 구매한다. 이때 픽업은 뭐예요? 바이의 개념이죠. 뭔가를 구매하다. 자, 그러면 받을 거래요. 뭘 받는데요? 와우, 세상에. 무료. 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우리 파트 7 질문에 돈과 관련된 정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무료예요. 무료. 사실상 우리가 광고는 판촉이 목적인데 판매 촉진이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뭐예요? 바로 할인과 무료 혜택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 오르게닉 스낵이요. 와우.
그러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6월 10일 날 요 시간대에 빅토리아 카페 아무 곳이나 가서 요 홀 리뉴를 갖다가 구매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할까요? 무료 유기농 스낵도 하나 받으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 두 군데는 표시하셔야 돼요. 하나 값으로 두 개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부분과 그리고 무료 오르가닉 스낵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특별한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문을 볼 때요.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내용이 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글을 읽을 때 해당되는 당사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중요한지 눈에 띄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지문을 가는 거죠. 세 번째 지문.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 두 지문을 봤잖아요. 그 두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을 근거로 내용의 연관성을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뭐가 나오냐? 수신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요. 빅토리아 카페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지문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제목도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바로 Your Cafe라고 나오죠.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읽으면서 뭐 할까요? 앞에 두 지문이 바로 홀 리뉴라는, 그쵸? 그 신제품 주스에 관한 거였으니까 그것과 연관된 내용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찾아서 저는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 연관도 없으면 이 지문 세 개를 같이 묶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 지금 첫 번째 지문 읽어보시면 첫 번째 단락 있죠? 이 첫 단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주스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언제 앞에서 언급된 그 홀 리뉴라는 신제품 주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 보시죠. also라고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also when I인데 이 I는 누구예요? 바로 세라 클라인이겠죠. 1인칭이니까 발신자요. visited your cafe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예요? 공교롭게도 바로 6월 10일이었죠. 그것도 at noon이니까 좀 전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읽었던, 그죠? 그 무료 스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날짜 그리고 해당되는 시간 딱 맞잖아요. I tried one of the whole renew juices라고 나오네요. 네, 바로 그날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That you were selling and took part in the special promotion that day. 여기 일반 보통명사 day 보세요. 일반 보통명사 day 앞에 지시 형용사가 붙어 있죠. 즉 앞에 언급된 바로 6월 10일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분은요.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명시되어 있던 바로 그 6월 10일 날 해당되는 시간에 가서 홀 리뉴 주스를 먹었고, 그렇죠? 바로 그날 6월 10일 날 있었던 그 특별한 프로모션, 그 판촉의 그 행사에 참가를 한 거죠. 결국 뭘 받아 먹었을까요? 무료 스낵을, 그 유기농 무료 스낵을 받아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께. 지금 본문을 먼저 읽고 이 공통 소재를 찾는 것이 과연 굉장히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장 가면요.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이 공통 소재를 집중적으로 찾아요. 근데 실제로 ETS 문제는요. 이거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말 해석에만 집착하면요. 이런 공통 소재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볼 때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요. 눈에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문을 왜 묶어놨다? 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다 읽고 와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예요. What type of company most likely is Fizz-Spark National? 이미 게임 끝났죠. 답 뭐예요? 답은 음료 제조 업체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만약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또 찾아서 보셔야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Fizz-Spark National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죠. 근데 제가 고유명사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ETS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패러프싱 하는데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대명사로 치환하든지
아니면 개념이 큰 일반 보통 명사를 치환시킨다. 여기 마침 잘 된 게요. 보세요. 이 피즐 스파크 내셔널은 결국 뭐예요? 회사죠, 회사. 어떤 게 더 포괄적 표현이죠? 컴퍼니가 더 포괄적 표현이죠? 근데 그 회사 중에서도 어떤 회사? 바로 음료 제조 회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피즐 스파크 내셔널은요. 이렇게도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한 거예요. 음료수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포괄적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피즐 스파크 내셔널이 되는 거죠. 그런 회사는 정말 많을 거예요. 컴퍼니가 더 포괄적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 고유명사 피즐 스파크 내셔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실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지문, 첫 단락의 첫 문장인데요. 보세요.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their hard work last month, finishing up our advertising campaign for the companies라고 나오죠. 이때 보세요. The company. 바로 이 the company가 뭐예요? 바로 피즐 스파크 내셔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newly launched line of organic juices. 이름은 뭐죠? 바로 whole renew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문장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newly launched라고 나오죠. 제가 launch는 아까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자체가 important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오. 그래서 저는 정말 파트 7 지문에서 런치가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요. 일단 그 문장은 다른 문장보다 더 유심히 살펴요. 왜냐면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떤 특정 문제의 정답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ETS가 본문의 내용 중에서 아무거나 자기 멋대로 그런 어떤 기준도 없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준점이 있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우리 인간이요. 태어날 때부터 글을 읽을 때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훈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습득할 때 그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요. 지문에 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다 보면 뭘 파악하는 거죠?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읽는 상대방이 그 내용이 중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민들끼리는요. 런치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 만들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런치는 start something important거든요. 아무거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시작한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유명사가 일반 보통명사 바뀌어 있는 거 보이셨죠? 개념이 큰 일반 보통명사로 치환시킨다. 이것도 같이 챙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근거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97번.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네요. not mentioned. 근데 이런 not mentioned 문제 왜 낸지 아시죠? ETS는요. 학생들을 하여금 반드시 본문을 다 읽게 만듭니다. 다 읽게 만들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바로 mentioned, not mentioned.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문의 내용과 보기를 하나하나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여기 마케팅 스태프라고 나오지만 이것만 찾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 지문의 수신자가 누구였죠? 바로 마케팅 스태프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문 전체가 마케팅 스태프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제 방식을 따르는 분들이라면 이미 본문을 읽었으니까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보기 A부터 확인을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not mentioned입니다. 그래서 이제 A부터 볼 거예요. 자, A를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 They will be evaluated. 여기서 they는 누구죠? 바로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죠. 자, 직원들이 평가받을 거다? 누구에 의해서? By an executive요. 경영자에 의해서요? 이게 답이네요. 자, 이 성재쌤이 유일하게 가르치는 스킬이 하나 있죠. 답이 A일 때 뭐 해라? A를 선택해라. 아니, 답이 A인데 나머지 볼 이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B하고 C하고 D를 같이 보죠. 그러면 사실 그건 누가 좋아할까요? 그건 아마도 ETS가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조건 보기 다 봐야 되는 상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답이 D일 때요. 그때는 도리 없잖아요. A부터 보고 내려오는데 A가 답도 아니고 B도 답도 아니고 C도 답도 아니니까 결국은 다 읽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쓸 시간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이 A일 때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CEO가 평가한 건 뭐였죠? 바로 완성된 광고였죠. 맞습니까? 더더구나 거기는 현재 완료 시가 쓰였고요. 이미 완성된 광고에 대한 평가는 끝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이 부서장이 뭐라고 그래요? 마케팅 부서 직원들한테 축하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A를 보시면요. 직원들이 경영자에 의해서 평가받게 될 거다. 회사에서 평가받는 걸 좋아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질문 제목이 뭐였다고요? Congratulations요. 그럼 모순이죠. 네. 아니 만약에 직원들이 싫어하는 평가를 받는데 그 부서장이 이걸 갖다가 축하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때요? 약간 부서장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토익 시험에는 그렇게 그렇죠? 뭐 악의적이고 나쁜 얘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 뭐가 돼요? 정답은 A죠.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A를 찝어내지 못하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결국 B하고 C하고 D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는 중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래요? B 보세요. They worked on some advertisement last month요. 맞네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쓰여진 건 언제였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월 4일이었죠? 근데 아까 보셨죠? 지난달에 끝마쳤거든요. 뭘요? 우리의 광고 캠페인. 자, 그래서 이제 지난달 끝마쳤으니까 이게 3월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울 수 있겠죠. C는 어때요? They have been congratulated by department head요. 맞죠? 좀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서요. So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이거 누가 쓴 말이에요? 마케팅 부서 우두머리가요. 그게 누구죠? 이리나 소콜로프요.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C도 지우는 거죠. D는 어떨까요? They can receive a lower price on some product. 이것도 기억나세요? 직원 할인이 있었죠? 직원 할인이요. 그래서 직원 할인을 이용해서 회사 주스 사서 맛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 B하고 C하고 D를 봐도요. 다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와가지고 그래 답이 A가 맞구나.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B하고 C하고 D를 확인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뭘 소모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재고 실제 문제처럼 그렇죠? 연습할 때는요. 실제 문제 풀듯이 시험장에서처럼 연습할 때는요. 정말 답이 A일 때는 A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점을 했을 때 B하고 C하고 D를 안 본 상태에서 문제 다 풀고 채점했을 때 A만 딱 선택하고 넘어갔는데 맞았어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경험이 돼서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 긍정적인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이것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죠. 너무나 뻔하게 답이 A인데도 불구하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B하고 C하고 D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한번 제 방식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분들은요.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어학원 그 후기를 가서 보시면요. 뭐 제 유튜브 사이트도 있죠. 거기 보시면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답이 A일 때 A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자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했던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데없는 거 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낀 시간을 어디다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답이 D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여기서 아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시간적 밸런스가 맞겠죠. 잊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봤어요.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이렇게요. 이거는 아까 우리 두 번째 질문에서 봤던 the deal이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in the advertisement라고 나오죠. 광고가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었던 내용을 이미 기억하고 있죠.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정답 D요. 마침 잘 됐네요. 이 문제 답이 뭐예요? 답이 D잖아요. 이건 천하의 그 누가 풀어도요. A 보고 B 보고 C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A, B, C를 보고요. 아, A하고 B하고 C는 오답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어떤 스킬 같은 걸로 하는 걸까요? 실체가 없는? 아니면 영어 실력으로 하는 걸까요? 영어 실력으로 하는 거죠. 대관절 어떤 스킬이 있어서 A하고 B하고 C를 지울 수 있겠어요? 내가 본문의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A, B, C가 오답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시간을 언제 확보한다? 바로 답이 A 문제 풀 때 여기서 우리가 아끼고 확보한 시간을 답이 D 문제 풀 때 적절히 배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요? 답은 D다. 이렇게요. 그럼 봐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문제풀이 방식은 뭐예요? 답이 A일 때는 A 선택하고 넘어가고요. 답이 D일 때는 내가 A하고 B하고 C가 오답인 걸 확인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답은 확인하지 않아도 답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답이 A일 때는 A를 선택하고 넘어가고 답이 D일 때는 내가 A하고 B하고 C가 오답인 걸 확신했다면 굳이 왜 답이 D인지 확인하지 말고 D 선택하고 넘어간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딜은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서 두 번째 질문에 분명히 the deals하고 나오죠. 근데 the deals don't end there이죠. 자, 설사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먼저 보고 이걸 키워드 삼아서 여기 찾아왔다 하더라도요. the deals don't end there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all of these refreshing choices are two for the price of one. 언제요? This month. 근데 기억력 테스트죠.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질문을 읽고 왔기 때문에 제 방식을 따르는 분들은 시야가 넓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 문제만 봤을 때는요. 너 딜이 키워드다 해서 여길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만 가지고는 답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this month가 구체적으로 몇 월 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this month는 저 위에 있었던 바로 뭐예요? 여기 리스트에 속해 있었던 바로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 buy one, get one free offer라고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바로 will be posted on our homepage. 즉 웹사이트에 그렇게 게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조합이 돼야지 요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이 바로 D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난이도가 높은 연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본문을 읽어서 시야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2중과 3중 지문을 먼저 읽고 공통 소재를 찾아서 미리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연결지어서. 그럼 그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지금 198번 같은 연계 문제 풀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것만 찾아가면 되겠구나.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어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이건 쉬울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199번. What is one feature of 홀리뉴? 자,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디 나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광고에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요. 곧바로 보기하고 비교 대조하시면 돼요. 정답 뭐였죠? 정답은 A예요. 다양한 맛. 어쨌든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질문에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질문에 여기 보세요. Then reach for a bottle of whole renew, a line of delicious juices made with 100% organic ingredient.
해놓고 이어지는 부분에요. Choose from a wide selection of, a wide variety of 똑같은 말이죠. Drinks to suit your taste. 네 입맛에 맞는. From beet and apple to mango and ginger. 와, 이 맛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니까 네 입맛에 딱 맞는 아주 다양한, 그렇죠?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마셔봐라. 이렇게 광고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읽으셨으면 뭐 정답 뭘로 가요? 정답 A에서 끝낼 수 있죠. 나머지는 해당성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A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때 A를 딱 고르고 넘어가는 것이 평상시 연습이 안 돼 있고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시험장 가면 이제 뭐 하세요? 기어이 B하고 C하고 D를 찾아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늘 하던 걸 못하면 인간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평상시 내가 자꾸만, 그렇죠? 시도를 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서 우리가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경험.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죠. What did Miss Klein most likely do at the Victoria Cafe라고 나옵니다. 오호호. 자, 이분은 바로 3번째 질문의 발신자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카페에서 뭘 했을 것 같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시제는 과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선 문제에서 다 봤잖아요. 이 빅토리아 카페가 뭘 판매하는 곳이에요? 바로 신제품 홀 리뉴 주스를 판매하는 곳이죠. 근데 특정한 기간에 가서, 그렇죠? 그 홀 리뉴를 갖다가 빅토리아 카페에서 먹게 되면 뭐가 주어지죠? 무료 스낵이 주어지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정답 이것도 A네요. Tried a food item free of charge요. 아까 분명히 2번째 질문 광고에서 6월 10일 날 특정 시간대에 가서 홀 리뉴 주스를 마시면요, 무료 유기농 스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이 클라인 씨가 그날 바로 6월 10일 바로 그날 해당된 날짜에 해당되는 시간에 딱 가서 마시고, 그렇죠? 그날 바로 스페셜 프로모션에 참가를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연계 문제라는 것은 결국 공통 소재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잖아요. Pick up whole renew at any Victoria Cafe location. 이때 로케이션은 브랜치 개념이죠. 브랜치. 그래서 any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그 어떤 빅토리아 카페 지점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바로 6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아까 클라이는 언제 마셨죠? at noon, 12시요. 그러니까 시간도 딱 해당되죠. and receive a free. 그래서 파트 7 지문에 공짜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표시해라. 왜냐면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죠. free organic snack 이렇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이템. 자, 이것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죠. 근데 아까 정답에서 좀 더 포괄적인 표현 뭐가 이용됐죠? 바로 푸드 아이템이 이용됐죠. 네. 그래서 본문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답으로 제시하는 거. 이것이 ETS의 가장 전형적인, 그렇죠? 문제 출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연습하고 보는 것을, 그렇죠? 능력을 키우고 시험장 갔을 때 정답이 A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전혀 해당성 없어요. 그래서 답이 A일 때 뭐 해라? A를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정말 악착같이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답이 D인 문제들.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가 시간적으로 문제 풀 때는 신속하게 답만 맞추고 넘어갈 수 있지만 리뷰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법 중심으로 리뷰해라. 왜냐면 여기 있는 똑같은 내용은 다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쵸? 문장 구조와 어휘의 쓰임새는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리뷰할 때는요, 시간적으로 문제 풀 때 분명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있었을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어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되짚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3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런치입니다. 자, 런치는 start something 이렇게 나와 있죠. 롱맨이에요. start something, usually something big or important.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시작한다. 여기 보시면요. The organization has launched a campaign. 이것도 콜로케이션 문제로 자주 나와요. To raise. 참고로 우리 영어 명사 중에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거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뭐예요? 요즘 나오는 바로 캠페인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플랜 투부정사, opportunity 투부정사, decision 투부정사, attempt 투부정사, effort 투부정사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근데 그런 명사하고 똑같이요. 요 캠페인도요. 투부정사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launch a campaign to raise 얼마요? 이만큼의 돈. 뭐 15만 달러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파트 7 질문에서 런치가 포함된 문장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요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런치 봤죠? 제가 관련된 문제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리뷰예요. 자, 리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바로 평가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 vocabulary.com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통적인 그런 사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좀 재미있어서 좀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모든 단어가 다 검색되는 건 아닌데요. 네, 이제 검색된 단어가 좀 재미있게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To review means to look back over something for evaluatio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평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요. 광고를 갖다가 완성된 광고를 평가한 거지 직원들을 평가한 건 아니었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If your boss, 아까 CEO예요. CEO want to give you a review. 그러면 이제 she want look over the history of your job performance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을 얼만큼 잘했는지 그 여러분들이 일을 해온 그 내력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또 관련된 거 하나 더 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The review of a book or movie. 우리가 왜 책도 리뷰하고 무비, 영화도 리뷰하죠. 그게 뭐 하는 거죠? 그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얼마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영화가 얼만큼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종종 뭐 하는 거다? 그게 바로 evaluate 하는 거다라고 나오죠. 무엇을요? 바로 그 작품을. 해당되는 그 작품을. 뭐에 근거해서? 그것의 장점과 약점에 근거해서. 선생님 정말 리뷰가요. evaluate과 연관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리뷰 검토하다, evaluate 평가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리뷰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 evaluate이 떠올라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영어로 곧바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면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파트 7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바로 패러프레징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가 영영사전을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영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요. 그 단어를 다른 영어 표현으로 재표현하죠. 하지만 파트 7 전체가 뭐에 관한 거다? 바로 그 재표현에 관한 거니까. 그 사전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파트 7 패러프레징 패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더구나 사전에 있는 표현은 너무나 좋은 표현, 올바른 표현이니까 인풋이 너무 좋죠. 그럼 인풋이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시험 결과 아웃풋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엔 딜이에요. 딜.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냥 거래가 아니라 바로 이 2번 뜻을 한번 보세요. 롱맨입니다. 롱맨. 롱맨에서 딜을 찾았더니요. 이번엔 뭐래요? 오퍼. 아까 우리 본문에도 오퍼 있었죠? 오퍼 있었잖아요. 5월달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 값으로 하나 더 얻는 거.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오퍼. 그래서 an offer of a product. 그게 뭐예요? deal. 어떻게 at a lower price than usual. 평상시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아까 우리 본문에 있었죠. 5월 달에 하나 사면 하나가 공짜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이 중에 50% 할인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available only for a limited time. 몇 월 달만 가능했죠? 5월 달만. 즉 딱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맞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 딜과 이 오퍼가 또 동의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셜 딜 혹은 스페셜 오퍼 해가지고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페셜 딜이라는 건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 특별한 거래라는 게 설마 자기한테 불리한 거래는 아니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업체가 소비자한테 어떤 스페셜 오퍼를 했다. 당연히 소비자한테 유리한 제안이겠죠. 그래서 평상시 그런 내가 냈던 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그게 어떤 제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바로 딜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주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에 있었던 중요한 어휘 3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꼭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파트 5인데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The marketing team plans to 뭐예요? 정답. launch a campaign. 콜로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곧바로 to 부정사. 이렇게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했다고 다른 게 답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까 우리 롱맨에 있던 예문 거의 그대로 똑같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죠. 자, ETS도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의 사용자죠. 그들이 영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ETS가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자기 멋대로 시험에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고요.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죠. 그 얘기인 즉슨 반드시 뭐가 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ETS의 취향이 아니죠.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약속인 거고요. 그 모든 약속, 즉 어법은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서 정의와 예문을 통해서 어휘 학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굉장히 정확하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파트 5에서 이런 문제가 왜 나온지 아세요? 여기서 이 단문을 통해서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어디다 써먹어라? 바로 파트 7에서 써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한 문장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서 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수동태네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프로포절이 그 제안서들이 어떻다? 검토가 되고 있다. 즉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네, evaluated요. evaluated 이렇게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이때 a panel of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a group of죠. a group of judge.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한 무리의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지금 검토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뭐 하기 전에? 최종 승인이 주어지기 전에. 그래서 최종 승인을 갖다가 받기 전에 지금 한 무리의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모든 프로젝트 프로포저들이 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최종적인 승인을 받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로 간다. 우리 파트 5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A일 때 뭐해라? A 선택해라. 쓸데없는 거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강력한 문맥상의 힌트 존재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리뷰에는 어떤 개념이 있다? 바로 evaluate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뭐 당연히 답은 뭘까요? 다른 색상으로 할게요. unbeatable deals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아까 오퍼 써도 된다고 했는데 같은 얘기인가요? 네, 같은 얘기예요. unbeatable deals, unbeatable offers요. 이거 우리 학생들 옥스퍼드에서요. 이 unbeatable 검색하시면요. unbeatable offer란 말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져 있죠? offering, unbeatable deals요. 어느 기간 동안에 unbeatable deal이라는 것은요. 봐요. 그 액면 그대로 하면 뭐예요? unbeatable? 패배할 수 없는 거래?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뭐 다른 가게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가게에서 제시하는 이 거래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unbeatable offers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래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바로 그 가게의 1년에 한 번 있는 클리어런스 세일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오죠.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평상시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어때요? 아까 우리 사전에서 봤던 그런 문맥상의 힌트가 그대로 이 문제에 적용이 되고 있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바로 클리어런스 세일이요. 이건 뭐 우리가 뭐 창고 정리 세일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재고품을 빨리 소진해야지 신제품을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럴 때 가서 우리가 물건 사면 어때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유리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unbeatable deals, unbeatable offers.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이건 일종의 콜로케이션 문제예요.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을 선택해라. 분명히 문맥상의 힌트도 완벽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트 5에서 다룬 이유는 뭘까요? 배워서 어디다 써라? 파트 7에 써먹어라. 소비자 입장에서 unbeatable deals와 unbeatable offers가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파트 7 본문을 읽을 때요. 독자한테 유익한 거, 그런 내용만 문제로 출제가 되죠. 특히 돈과 관련된 정보는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3중 지문도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ETS 출제 원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 학생들 이번 강의도 우리 학생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고 오픈마인드로 제 강의 중에서 괜찮다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